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정혜용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또 연휴 끝자락에 모시게 됐는데요. 이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가 사실 정치권에 좀 집중하는 기간이기는 하잖아요. 이게 명절 민심 잡기라고들 하는데, 자, 올해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우선 이제 민생 문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 이제 치솟는 물가 그리고 이제 집값 문제, 물가와 집값,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 다녀보면 너무 어렵다. 이제 뭐 물가도 오르고 뭐 매출도 떨어지고 힘들다. 이런 거 좀 잘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많으셨고, 또 이제 정치 쪽에는 그 뭐 추석 직전에 이제 전국을 강타한 이재명 사건,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그러나 또 구속영장 기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왜 국민의힘이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좀 처리를 해라. 이런 질타도 있으셨고, 좀,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민주당이 될지, 또 뭐 대구 정치권에서 또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 총선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이번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첫 명절, 첫 추석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대부분 쓸 돈은 없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검사들이 2년 넘게 수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기각된 거 보니 죄가 없는 게 맞는 모양이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해줘요. 내년에 강민구 니는 어떡할 거냐. 뭐 경제, 정치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도 가장 좋은 말씀은 금방 말씀하시지 경제가 안 좋다. 정치 좀 잘해달라. 특히 정치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30년 동안 몽땅 몰아줬는데 뭐 좋아지는 건 없고 저것만 좋지 우리는 더 어려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물가 잡기를 좀 강력하게 바라시는 것 같고, 또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기 좀 집중해다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시장 다녀왔다는 얘기 정혜용 특별 보좌역께서 해주셨는데, 시장하면 딱 떠오르는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분들은 서문시장 많이 다니시죠. 근데 최근에 주목받은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현풍시장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시장만 찾은 게 아니라 인터뷰도 한 게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니까 뭐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뭐 출마설 뭐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제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묻어두고 싶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거리를 두려는 건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려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의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영향력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인터뷰 하신 거 보면 아마도 이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 본인을 팔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명분을 뭐 애둘러 차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 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관계된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수 진영에 본인의 어떤 그런 이름을 팔고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다 내 탓이다라고 애둘러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참 정말 대단한 분이다. 큰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모습에 감화를 받으셨군요. 이 부분에 그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네. 역시나 유영아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네. 아직까지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놓고는 못하지만 각자 도생하라, 각자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오라. 예.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지금 경산 지역에 뭐 출마가 확실시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 영주에 보면 우영우 전 민정수석도 네. 계속 몸풀기 하고 있는 등등을 봐서는 네. 그래도 계속 이제 알게 모르게 본인이 원하지 않든 그 계속 화두의 중점에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이때 지금 여권 내에서도 네. 지금 특수부대가 출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특수부대라고 이제 용산 시간은요. 낙하산 부대. 근데 그 내려오는 곳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 30곳에 내려앉으려고 특수부대는 험지로 와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 어떻게 아세요? 그걸? 탈당 인터뷰 보면 탈당해서 신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해지잖아요. 또 그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지금 심히 고전하고 있는 공화당,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 또한 출전하고 이래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 국힘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친박 지원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근데 네. 아마 박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애둘러 말씀을 하신 거는 이걸 팔아가지고 이 자칫 뭐 대구 경북이야 별 의미가 없겠지만 수도권 쪽에서라도 혹시나 몇 퍼센트 영향이라도 보수 진영의 대우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표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 팔아가 정치하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사람 말을 좀 그대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워낙 늘 빽딱하게 이렇게 돌려가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총선의 여왕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이 좀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좀 느끼지 않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친박들의 총선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는 건 우리 지역일 텐데 이분들 친박들의 경쟁력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경산 지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도 많이 붙으셨던데 아마 명예회복 하시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힘이 미치지 않는 뭐 친박의 경쟁력 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총선이라는 게 변수가 많지만 네. 막판 되면 이제 양대 당으로 딱 이렇게 이 양강 구도로 굳어지기 때문에 네. 누가 어떻게 공천을 받고 또 어떻게 이 지역 민심이라는 게 지금 나가보면 저한테 제가 명함을 인사를 하면 이제 국민의힘 아니면 명함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과연 이제 무소속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그게 과연 이제 본인의 명예 회복 이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아마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국힘 적극 지지층은 그래요. 잘못하면 무소속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옛날 친박들이 나오면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사실 이 총선의 방향은 중도층이에요. 중도층. 그렇죠. 적극 지지층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한 6월 달에 조사해 보면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조사면 금방 또 언급했는 영주 영양봉화 울진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아주 좋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친박에게도 네, 우리 TK가 따뜻한 지역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정당 여전히. 무소속이라도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이분들의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고 이분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내 사진 같이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본인들이 자기하고 친분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달리 뭐 어떤 그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반응해 주시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서적으로 친박들은 계속 있다. 여전히 영향력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태가지고 지금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준석, 유승민계가 합쳐서 새로운 세력이 된다면 상당히 대구 경북이 혼전이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재명 네. 사건이라고 말씀하실 네. 정도로 이제 뭐 큰 파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전국에 미칠 변화, 영향 분석해보죠. 뭐 민주당이 네. 사실 이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네. 난 뒤에 뭐 아마 친정체제가 더 공고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친명체제가. 네, 친명체제.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대로 이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좀 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다만 이 속에서 민주당이 비명계의 대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결코 살이 될 수 없다라고 누가 또 이야기하셨던데 이게 정말 비명계 찍어내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말 뭐 민주당이 분열을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탈당 러시를 이제 막기 위해서 포용을 하느냐 이런 게 아마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것 자체가 구속영장 기각 자체가 사법 리스크가 다 피해간 거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이 좀 아쉽지만 그 영장 기각 판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그 논리가 소명이 된다라고 네. 했을 정도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민주당이 간단하게 이렇게 다 헤쳐나가진 않을 못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각하신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랬잖아요. 네네. 그럼 법률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구속영장 이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극하고 싶은 모양인데 자 한번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날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요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다 조작이고 증거도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는 것 결과로 규결되었어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대표 특별 보좌에 계시지만 이 김기현 대표가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금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었다. 사법부가 일부 정치 편향적 판사에 의해서 오염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정치 편향적 판사 출신에서 입당해가 대표까지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그분 판사 2년 하시고 변호사 하시다가 들으셨어요. 판사들이 다 그렇게 보이나 본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개인이 이렇게 큰 뭐 백현동, 대장동, 뭐 대북 송금 6개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증거가 없다. 나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런 걸로 뻔뻔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범죄다 이랬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니까요. 완벽한 똥볼 차기 한 거예요. 똥볼. 저런 코웃음 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일단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홍 시장이 또 이건 민생이랑 아무 관련 없지 않냐 이런 또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홍준표 시장님 제발 중앙정치 그만 관심 그만 끄시라고 시정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웃기웃거리고 있거든요.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점 민생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해서 민생 영수회담 한번 하자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수출 줄고 물가 오르고 경제 어렵고 서민들은 고통 속에 버티는데 대통령은 이념 논쟁으로 국민 편가르게 하고 퍼주기 외교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같이 대통령 하지 마시고 검사처럼 법무부 장관 하지 마시고 국익 챙기고 민생에 집중하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갑자기 저러시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식하실 때도 갑자기. 또 이번에 영수회담도 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병원에 가셔서 첫 일성이 갑자기예요. 갑자기 뭐 영수회담.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단식 중단 빨리 하시고 네네. 국회로 돌아오세요. 네네네. 저랑 회담합시다.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동안 또 법안 독주하시고 또 대통령 발목 잡기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민생 영수회담 하자.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과 투샷 받으면 네. 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나 못 잡아갈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진정성 있게 뭔가 의제를 꺼내놔 놓고 네. 우리 김기현 대표랑 먼저 만나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정성 국회 문제는 얘기해 주셨고, 네, 민주당에서는 뭐 국익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천절입니다.